네, 그러면 융합기초동력학에서 이제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위, 단위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네, 자, 아까 그 정확한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학에서는 수학을 이용한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이거는 우리 FEM, 우리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어떤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한번 충돌 실험을 한번 했을 때 예상되는 이렇게 휘어짐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때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그때 설계를 할 때 두 가지 설계 방법이 있다 있습니다. 하나는 적당히 경험적으로 이제 두께를 결정해서 이제 철판의 두께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철판의 강도, 휘어짐 등을 미리 다 계산을 해보고 철판의 두께를 몇 미리로 할지를 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아주 그 금방 결정할 수 있죠. 네, 경험적으로 내 경험상에 한 2mm가 낫더라. 이 정도면 충분해.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1.5mm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충격을 흡수를 할 때 그 이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 그 엔진이 우리 승객한테 오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휘어짐이 없으면 충격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승객한테 갑니다.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기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를 해줘야지 승객한테 약간의 충격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도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휘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단 지금까지 공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이런 그 계산 과정을 통해서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위가 중요해요. 아주. 자, 한번 단위를 한번 이거 밑에 있는 거 보죠. 자, 우리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덧셈입니다. 1cm 더하기 1m.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cm일까요? 또는 1제곱미터 더하기 한 평은 몇 평인가? 이렇게 보면 언뜻 딱 보면 이게 뭐지 싶죠? 네. 이거 뭐냐면 아마 왜 이렇게 물어봐나 했을 텐데요. 계산이 안 되는 거여서 그럽니다. 계산이 안 돼서. 즉, 계산을 하려면 단위가 같아야 돼요. 예. 지금 센티미터랑 미터랑은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다르면 계산이 안 돼. 예. 미터 제곱이랑 한 평은 단위가 안 맞기 때문에 덧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기계공학이든 전자공학이든 이런 공학에서는 주로 계산을 할 때 계산을 많이 한다 했죠. 그때는 뭐다? 계산을 하기 전에 일단 단위가 같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단위가 같아야지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우리 1cm 더하기 1m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래 같이 합니다. 일단 단위 환산을 해야 돼요. 단위 환산을 해서 이게 단위가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이제 1cm 더하기 1m는 예를 들어서 이제 1cm는 1m는 100cm니까요. 그러면
단위를 같게 만들려면, 자, 1cm 더하기 1m는 1cm 더하기 100cm로 단위 환산을 한 후에 보면 센티미터, 센티미터가 단위가 같죠? 그러면 덧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때문에 101cm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위가 중요한지 알겠죠? 단위가 같아야지 계산을 할 수 있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위에 대해서 좀 조금 간과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아무리 계산을 현란하게 계산을 한다 해도 단위 환산을 잘 못해가지고 해버리면 뭐 10줄, 20줄 계산이 아주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우리 공학은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계산 과정은 학교에나만 필요합니다. 계산 과정에서 중간에서 틀리는 거는 용납되는 거는 학교뿐이에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회사에서는 결과가 과정이 아무리 잘 돼도 답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전 계산 과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정 못 받아요. 왜냐하면 사고랑 안전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를 너무 잘 만들어도 철판 두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0.1, 0.1mm 철판을 어떻게 이렇게 했다 봐요. 그럼 충돌을 했으면 자동차가 아까 그림을 보죠. 아무리 철판을 계산을 정말 잘해가지고 해도 철판 두께가 0.1mm짜리 철판을 썼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고 나면 운전자가 죽잖아요. 예. 그렇게 아무리 계산 관이 좋다 해도 결과가 틀려버리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우리는 대학 졸업 이후에는 결과치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결과치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단위라는 거는 이 자동차에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 자, 묻죠. 자, 단위. 수학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위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네, 제가 이제 자동차 바꾸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자동차의 운전석에 딱 앉으면 이렇게 대시보드, 이런 걸 눈에 딱 보입니다. 핸들 안쪽에 보이는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계, RPM, 엔진의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 게이지, 그다음에 주행 거리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 자동차의 현재 정보를 나타내주는 요 대시보드에도 이렇게 킬로미터, 킬로미터 퍼 리터, 킬로미터 퍼 아워, RPM 등 몇 도씨, 온도에 대한 단위, 거리를 나타낸 킬로미터 등 각종 단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보입니다. 네. 킬로미터 퍼 아워. 이 킬로미터는 길이에 대한 단위고, 아워는 시간에 대한 단위고, 여기 킬로미터는 거리에 대한 단위고, 리터는 부피에 대한 단위입니다. 이렇게 각종 단위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쓰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기본 단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네. 기본 단위는 어, 쉽게 말해서 국제 표준 기구라는 국제 단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우리는 단위를 이걸로 쓰자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단위계는 이게 이 본부가 프랑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프랑스 말을 제가 공부를 안 해가 독일어를 하고 독일어만 하고 프랑스어를 안 해서 프랑스어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SI로 시작하죠. 그래서 국제 단위계를 SI 단위계로 합니다. 영어로 하면 International System Unit 해가지고 IS 단위계라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국제 단위를 만든 데가 프랑스여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SI 단위계라고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SI 단위계, 그러면 국제 표준, 국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 단위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제 단위계는 기본적으로 일곱 개를 기본 단위로 다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표에 있는 것 같이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이 일곱 개의 기본량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정하고 기호를 정했어요. 자, 하나씩 보죠. 길이는 미터. 길이는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우리 100m의 미터입니다. 네. 그리고 기호는 미터의 앞 글자 M, 이니셜을 딴 거예요. 다음, 이건 아시니까 뭐좀 다 모두 다 아실 것 같고요. 질량,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그래서 킬로그램의 앞 킬로의 K, 그램의 G에서 킬로그램을 기호로 씁니다. 네. 다음, 시간. 우리 시간은 시계를 보면 분, 초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국제 단위계에서는 시간은 초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단위는 S를 씁니다. 세컨드에 S를 글자를 써서 쓰는 거예요. 다음 전류. 전류는 암페어를 이제 암페어를 기본 단위로 하고요. 암페어의 영어의 앞에 글자를 따서 A를 기울여 씁니다. 다음, 온도는 켈빈을 써요. 켈빈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켈빈은 어, 절대 온도를 나타낼 때 이제 나타내는 온도고요. 우리는 섭씨를 쓰죠. 뭐 영하 10도 이거 도를 쓰죠. 예, 도를 쓰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 온도만큼은 여기 기본 단위를 사용 안 하고 도시를 씁니다. 그렇지만은 예, 국제 단위에서는 켈빈을 쓴다. 네, 켈빈은 앞글자가 K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K, 대문자 K를 씁니다. 다음, 물질량은 몰이라고요. 우리 화학시 할 때, 뭐, 수소 1몰과 산소 2몰을 뭐 이렇게 합치면, 예, H2O, 수소 2몰과 산소 1몰 하면 뭐 H2O가 돼가지고, 뭐,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때 화학에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몰은 단위가 MOL을 씁니다. 다음, 광도. 광도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빛광자고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기는 칸델라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래서 칸델라의 그 약자인 CD를 씁니다. 그래서 일곱 개, 일곱 개를 이제 대표적인 우리 많이 사용하는 이거를 이렇게 일곱 개를 정해놓고 이거를 기본 단위라고 정했습니다. 네. 이 중에 우리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거 많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국제 기본 단위 말고 국제 단위가 걔가 함께 쓰는 단위로서 시간은 시간, 분, 하루, 데이도 있고요. 각도는 디그리, 뭐, 그다음에 부피는 리터, 질량은 톤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니까 압력은 뭐 넓이, 우리는 별로 안 쓰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국제 단위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에 대한 단위, 한번 간단히 보죠. 길이는 우리 자를 보면 됩니다. 자를 보면 1mm, 1mm, 1mm. 이게 눈금 하나씩 있는 게 1mm고, 10개가 모으면 1cm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길이, 자로서 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길이의 단위고요. 네. 그래서 뭐 길이 단위는 뭐 이 표와 같이 센티미터, 미터, 인치, 피트, 야드, 마일스 여러 개 있는데 에스, 이게 미터 단위 이게 이쪽이 국제 표준이고요. 예, 인치 피트는 우리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인치 그 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기를 사용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에서 요즘에 뭐 반도체 할 때 뭐 3나노미터 뭐 이렇게 공정 뭐 이렇게 할 때 3나노미터 나노미터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노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여기 회로 전선의 두께가 여기 두께가 13.5 나노미터라고 하면 13.5 나노미터는 13.5 곱하기 10의 9승미터예요. 근데 이 나노라는 게 뭐냐? 1 나노미터라는 거는 뭐냐?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여러분들 머리카락의 단면을 10만 개를 쪼갰을 때 그 중에 하나가 1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네. 2분의 1 머리카락 두 개로 나누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10만 개로 쪼개는 기술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I 접두어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죠. 자, 1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10의 0승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의 1승은 데카, 2승은 헥토, 3승은 키로, 이렇게 이게 우리 1승, 2승, 3승, 6승, 9승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키로도 킬로그램의 키로가 사실 10의 3승을 나타내요. 10의 3승은 1000을 나타내고 이게 이거를 키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1km는 1000m예요. 그래서 키로는 1000을 나타낸다. 다음, 이런 기가, 우리 메모리 보면 16기가, 램, 그러죠. 그때 기가가 뭐냐면 10의 9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6기가바이트라고 하면 16 곱하기 10의 9승 바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10억을 나타냅니다. 10억. 10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 하드디스크면 2테라바이트 요즘 많이 쓰죠. 네, 2테라는 거는 뭐냐면 2테라바이트라는 2 곱하기 10의 12승 바이트예요. 그래서 1쪽에 바이트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기가, 테라, 키로 이거 많이 쓰고요. 반대로 10의 마이너스 1승, 2승, 3승 이거 나타낼 때도 또 많이 써요. 이거 뭐냐면 센티미터. 우리 보면 센치,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입니다. 예, 100cm가 1미터잖아요. 예,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고 마이너스 2승이 센치예요. 그러면 1mm는 뭐냐? 밀리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예요. 즉, 요게 1mm는 1mm를 1000개를 하면 1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아셨죠? 다음, 이제 우리 뭐 요즘에 TSMC라는 대만 업체랑 삼성전자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나노칩 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3나노칩의 3나노라는 게 뭐냐면 3나노미터고 이거는 3 곱하기 10의 9승미터를 나타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 우리 SI 접두어라는 거를 좀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사실 요런 거를 나타낸다.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위 계산할 때도 많이 사용돼요. 예, 뭐 참고로 예, 우리 지구 한 바퀴가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합니다. 4만 75km라고 해요. 네. 지구 반지름은 6,300km, 6,371km라고 하는데, 자, 우리 자동차가 평균 한 20만 킬로미터 정도 되면 폐차를 한다고 해요. 택시는 한 50만 킬로미터 정도 달리죠. 예, 그러면
이 자동차가 폐차할 때까지 지구를 몇 바퀴 돌까요? 하는 게 뭐 퀴즈라면 퀴즈인데, 자, 한번 단순 계산해 보죠. 20만 대 평균 20만 킬로 뛴다고 하는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야. 그러면 4, 5, 20. 보통 일반 자동차는 폐차할 때까지 지구를 5바퀴 정도를 돌고 폐차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지구가 크지 않죠? 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퀴즈고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단위, 이거는 이제 다 아시겠죠? 1년은 12달이고 12달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1초는 1000ms예요. 우리 미리라는 거 봤어요? 미리라는 거 보면 10의 3승, 마이너스 3승을 미리라고 했죠? 때문에 10의 3승을 미리 되는데 즉 1000분의 1초를 1ms고 그거를 1000배를 하면 1초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SI 접두어를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를 잘 될 수 있도록 예, 반복을 하시면 잘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부피 아이고 맞네. 예. 부피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 물 리터를 많이 쓰죠. 리터. 예. 우리 여기 물병 보통 이게 1리터예요. 1리터는 1000ml 삼성입니다. 즉 1cm, 1cm, 1cm 이거 요 육각면 정면체 1cm, 1cm, 1cm에 1000개, 1000개가 1리터예요. 이게 1리터의 부피입니다. 1리터. 여기 자세히 보시면 1cm, 1cm에 그걸 1000개를 한 개 보일 겁니다. 유심히 보시면 보여요. 네. 요거 우리 자동차에는 cc라는 배기량이 뭐 3000cc 뭐 자동차 이렇게 했는데 cc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센티미터 삼승을 1cc라고 해요. 때문에 1000cm 삼승은 1000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이게 3000cc 배기량 3000cc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 엔진은 이제 3리터 배기량의 자동차다 이렇게도 말도 해요. 뭐 배기량은 여기 뭐 피스톤에 이게 최적 이 4기통짜리 이게 실린더 이게 원형 이게 실린더 수에다가 행정 곱하기 단면적 이 최적이 나오는데 이 최적을 다 합친 거 이게 3리터 된다는 거죠. 자,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부피란 단위가 어디서 냐 자동차에 보면 뭐 9.4km per 리터의 그 리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즉 여기는 평균 연비를 나타내는 거고요. 즉 연료 1리터를 주입하면 자동차가 9.4km를 주행한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예. 음, 요즘은 뭐 9.4km가 광고도 못하죠. 예, 일본 회사가 일본의 광고는 20km 넘겨야 됩니다. 20km 안 되면 광고도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참고로 주유소 보면 1리터당 가격이에요. 네, 옛날 사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건 1688, 1488은 1리터 휘발유 1리터당 1688원을 이제 판다. 네, 이게 광고입니다. 네, 아마 다 아실 거고요. 이거는 뭐 계산 한번 해보세요. 뭐 서울, 부산, 경부 고속도로를 주행하려고 하는데 430km라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네, 그러면 이 자동차 연비가 10km per 리터일 경우 때 서울, 부산 가려면 주유소에서 몇 리터를 주유를 해야 될지. 그러면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야 될 그 몇 리터를 사려면 얼마의 돈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 운전할 때 항상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머릿속에서 순간 계산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무게 단위 간단히 보자면 그램을 씁니다. 그램.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데시, 센치, 미리, 나노, 피코 됐죠? 이게 미리라는 게 뭐다?
10의 3승을 나타내는 데 있죠. 좀 이거 이 약에 보면 5mg이라고 있죠. 5mg이라는 거는 5 곱하기 10의 3승 g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아주 조그만 성분을 넣어놓고 비싸게 팔고 있는 게 이 약입니다. 네. 다음, 밀가루 보면 10kg이라 돼 있죠. 그러면 여기 킬로그램인데, 즉, 10의 3승 g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10의 3승, 10kg보다 10 곱하기 10의 3승 g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SI 접두어가 많이 쓰이는 거가 알 수 있습니다. 야드 파운드법, 이거는 영국, 캐나다,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뭐, 온스, 파운드, 쿼터, 인치, 피트, 야드 이런 건데요. 뭐 미식 축구에 보면 여기 그 40, 30, 20 이게 써지는데 이게 피트예요. 네, 야드입니다. 야드. 예, 야드. 이 40, 골인 지점까지 40 야드가 남았다. 30 야드 남았다. 근데 1 야드는 몇 미터인지 볼까요? 1, 여기는 안 남구나. 1 야드는 거의 1미터 정도 됩니다. 예. 거의 1m랑 비슷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는 별로 안 사용하는데 미국이나 가면 요거 많이 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씁니다. 테레비, TV 할 때 65인치 이런 거 많이 쓰죠. 165.1cm라고 안 하고 이 대각선 방향, 대각선의 테레비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165.1cm 안 하고 보통 인치로 말하죠. 그 종이컵도 195ml짜리라고 말 안 하고 이건 6.5온스 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Z라고 나타내요. 예,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 가끔씩 보이는 거 또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네, 좀 더 다음 또 이어서 하시죠. 네.